안녕하십니까. 참 우라통이 터집니다. 우려했던 바가 이제 현실로 나오는데요. 참 이재명 대표 민주당 국민 뜻 잘 받드는지 한번 보죠. 이게 요번 4월 네 번째 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.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요, 이 조국 혁신당이 14.4%입니다. 명실상부하게 이 제3당으로 자리 잡았고요. 의석수로도 12석 제3당입니다. 이 국민 뜻이 그러하다는 것이죠. 특히요, 이 호남에서는요, 0.5% 차이 납니다.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요. 사실상 이 호남의 강력한 경고를 받고 있는 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인데요. 이 약속을 이 혼시짝 버리듯 합니다. 이 공약은요, 이 국민과의 약속이에요. 자, 한번 두세 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. 이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? 스스로 국회에 나가서 한 연설입니다. 예,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. 자, 그렇게 해놓고요, 느닷없이 이 단식에 들어갔죠. 단식 들어가서 소속 의원들한테 이 부결표를 던져달라고 호소를 했잖아요. 그게 불과 시간적으로 따져도요, 큰 차이가 안 납니다. 한두 달밖에 안 돼요. 이렇게 쉽게, 이거 민간인 같으면요, 약속하고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사기잖아요. 이렇게 쉽게 이 약속을 어깁니다. 각종 이 사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. 이 부체포 특권 이 명색이 거대 야당, 그것도 대한민국 일당의 대표잖아요. 이 대국민 선언 지켜야 된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. 온 당시에 며칠에 걸쳐 가지고 신문에서 사설부터 시작해서 기사부터 시작을 해서 생 난리를 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전날 소속 의원들, 민주당 의원들한테 포기를 버젓이 오히려 강요하는 이런 이재명 대표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. 이번 조국 혁신당 관련해 가지고 또 민주당이 약속한 거 이제 또 지키지 않는 모습 또 보이고 있어요.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본인이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? 한두 번도 아니에요. 뭐 그래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? 그래 놓고 위성정당 보란 듯이 그대로 또 만들었잖아요. 그죠? 이 이탄희 위원의 한국일보 이 기사로 이거는 간단하게 대처를 할게요. 이 이탄희 의원은요, 집권 때도 하지 않았던 이 방송법 바꾼민주당, 그럴 만한 힘이 있었잖아요. 당시에 183석이나 몰아줬으니까요. 충분히 가능했다는 얘기예요. 이런 퇴행적인 대응을 이재명 민주당은 했고요. 이 시대적 개혁의 장애물은 민주당이다.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? 국힘으로 또 핑계를 돌렸죠. 국힘이 동의하지 않아서 못한다. 183석을 국민들이 몰아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? 그런 정치개혁을 하라고 183석을 몰아준 거잖아요. 당시에 패스트 트릭부터 시작을 해서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하던 일들이 있잖아요. 그죠? 왜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국힘으로 돌려버리고. 그래서 이탄희 위원이요, 이 시대적 개혁의 장애물은 민주당인 것 같다.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 개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? 바로 이재명 이탄희 의원에 대한 이 공격에 들어온 거예요. 이탄희 의원은 오죽했으면요,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잖아요.
그건 내놓기가 쉽습니까? 절대 그 쉽지가 않잖아요. 그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이 정치개혁을 어쨌든 실현시키려고 이 노력을 한 겁니다. 이 제가 오늘 주제 이 교섭단체 기준 완화죠. 이거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. 이 민주당이 총선 전에 이 한 약속입니다. 이 한 약속을요. 그또 완전히 그 기가 막히게 또 이 지금 파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? 이 친명계가 바람을 잡았죠. 그 뭐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요. 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 반대를 한다. 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. 이 민의 국민의 뜻, 이 조국 혁신당이 명실상부하게 제3의 지지율 그리고 제3 원내 그 의석수를 가지고 있잖아요. 명실상부한 3당 아닙니까? 그렇죠? 당연히 본인들이 약속한 10석이었죠. 자, 10석 이상이 되면 이 교섭단체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. 이것도 충분히 지금 의석으로 가능한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버리는 겁니다. 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거,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거,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에 대한 본격적인 이 견제에 들어간 겁니다. 이런 견제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돌입을 했죠. 자, 개딸들 지금 조국 혁신당 이 공격에 나서고 있죠. 그거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갈라치기 하지 마라. 국민들이 바보입니까? 갈라치기도 구별을 못합니까? 이 굉장히 진짜 이 강교한 수법으로 이 개딸들이 온갖 SNS, 유튜브 댓글부터 시작을 해서 이 행동에 나선 것이죠. 이거는 총선 공약 파기죠. 그렇죠?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총선에 대한 이 공약 파기로 봐야 되고요. 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저는 심판을 이 차기에 어떤 형식으로도 이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. 뿐만 아니죠. 이 조국당 가지 마라 해서 이 연일 이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완벽한 사당으로 이 사당화 됐다는 것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요. 이 공천 파동 때 우려했던 부분들 이 다양성이 사라지니까요. 역동성도 사라지게 되고요. 결국에는 이 모든 이 어떤 정당 운영부터 시작을 해서 입법부터 시작을 해서요. 이재명 대표 개인 그리고 어떤 친명의 어떤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의정 활동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? 아까 봤듯이요. 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민주당이 봐야 됩니다. 이 정당 이 지지도에서요. 이 완벽하게 이제 조국 혁신당이요. 이 자리 잡은 거예요. 이 민의를 받아들여야 되죠. 더군다나요. 이 총선 끝난 뒤에 이 국힘 지지율이요. 8.2%나 높았어요. 8.2%. 조국 혁신당 지지율은요. 본격 10% 자체를 아예 뛰어넘었고요. 이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8.1%였어요. 민주당은 29.9%예요. 조국 혁신당이 12.2%였고 개혁혁신당은 5.3%를 기록했고요. 특히 광주 전라를 잘 봐야 됩니다. 이 광주 전라 지역에서요.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격차가 0.5%에 불과했어요. 민주당 지지율이 36.4%였고요. 조국 혁신당이 39.9%의 지지를 나타냈습니다. 이 일각에서 예견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. 요번에 비례정당이 아닌
후보를 조국혁신당이 냈으면 이 호남이 어땠을까? 민주당 전멸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. 실제로 비례대표 득표율도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앞섰죠. 1위였잖아요. 그죠? 이런 것들이 민의입니다. 민의. 이러한 민의를 민주당이 존중을 해야 돼요. 그리고요, 5.4% 차이입니다. 국힘하고 이 민주당 지지율이요. 의석수에서는 이 소선거 그 제의 패이죠. 108석 대 얼마입니까? 161석이지만요. 실제 5.4%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이 이재명 민주당은요, 이 대오각성의 기준이 뭐냐면요, 아군을 자꾸 떨쳐내는 것이 아니고요, 한 명이라도 공약수를 자꾸 만들어서요, 차이보다는 같음을 강조해서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단일 대우가 되죠. 조국혁신당 이번 총선에서 많이 봤잖아요. 그죠? 자, 이번 주 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거, 이거는 당연히 조국혁신당이요. 이 원내 교섭 단체가 돼서 이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도 하고요. 진짜 양쪽에서 기득권 싸움하고 당리당략대로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견제 감시도 하라는 뜻입니다. 민주당은 지금이라도요,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견제를 중단해야 됩니다. 그리고 국민과 약속한 이 교섭단체 기준 완화,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